또 이제 딴 방송 나가가지고 네. 이재명 시장 칭찬을 좀 했더니만은 네. 요즘 쌍끌이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민주당 분들이 왜 이렇게 싫어요? 이재명 시장 좀 칭찬했더니만은. 뭘 칭찬했어요, 근데? 네? 어떤 면을 칭찬했어요? 아니 원래 경기도지사가 원래 정치인의 무덤이다. 네. 그런데 이재명 전 시장과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돌파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분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좀 얘기했더니만은 네. 별의별 게 다 달리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그래요. 김광진 의원님은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디스했다는 뭐 그런 평가가 있던데. 뭐 디스를 할 건 없고요. 예.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건데. 네. 가장 크게는 그때 이제 당선 인터뷰라고 네. 하는 모습을 보면 까칠한. 네. 이게 까칠의 범주를 넘어서 좀 공직자로서의 예. 그 품위가 예. 좀 안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런데 생각인 나는 거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땐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도지사도 그렇고 네.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네. 트럼프 좀 따라하려고 한 끼는 보이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가 좀 더 가깝게 따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히려 아까 김광진 의원이 나쁘게 봤던 그 이벤트, 그러니까 야. 기자 인터뷰를 거절하고 이런 모습은 예. 약간 홍준표 대표는 말 자체가 좀 약간 너무 거칠어서 그렇지 트럼프 이미지가 잘 안 나거든요. 네. 이재명 시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김광진 의원님은 같은 당인데 그렇게 디스하시고. 아니요, 또 디스를 다른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평소에 엄청 디스해요. 아니, 디스라기보다 예, 예. 그 공직자가 그래도 예. 품성이나 대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잘 지키고 관리하는 네. 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저도 그래요. 칭찬은 아니고 사실 이런 거였어요. 경기도지사 가면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한 단계 못 올라가고 나오는데 네. 이재명 시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 정도의 멘트였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저에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때문에 아니, 왜 뭘 기대를 잘- 하냐 뭐 이런 거 왜 기대를 예, 예. 하냐. 잘 하실 수도 있죠. 이준석 하셔야죠 또. 위원장께서는 또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또 안철수 후보를 또 디스하시고. 아, 예. 네. 그러니까 같은 당 사람들은 아니 당 디스하시는. 대표 경쟁 후보시잖아요. 이거 출마하신다고 당대표- 선언했으니까. 전 출마하십니까? 출마할 겁니다 이번에. 네. 오 그래요. 어떤 기치를 내걸고. 아니 세대 교체든 당연히. 오. 그러니까 아니 김광진 의원도 넘어와서 출마할 생각 있으면은 그 당은 당 대표 공탁금이 얼마입니까?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번에 순회 경선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비싸서. 아니 왜냐면 비싸서. 왜냐면 네. 김용민 씨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언제요? 새누리당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아. 접수 좀 해보겠다 이런 거. 제가 사실 페이스북에다가 비상대책위원장 되면 이름만이라도 이렇게 올려달라. 도울 선생도 올라가고 저기 누구야 이국정 교수도 올라가는데 네. 나도 올려달라. 제가 한마디 그렇지. 했습니다. 아니 그 공모 받던데 저희가 추천해 드릴까요? 아예 농담. 아니 방송 진행해야지 무슨. 예. 자 농담이었습니다. 예. 하여간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요즘에 뭐 그래도 당의 문호를 대폭 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뭐 그래도 고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열어놨으면 있는 분들이 좀 나가주셔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가요?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고. 예. 이정미 재판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름 좀 빼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예. 그거 예상 못하고 이름 언급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한 번이라도 언질이라 드리고 그 언론 그렇죠. 플레이를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36명 무슨 뭐 이름 흘리고 이러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내정해둔 사람이 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약간 좀 시간 벌기 위해 가지고 이 예. 사람 저 사람 건드리는 거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좀 있으면 김용민 씨 이름 나올 거다. 아 진짜? 나올 수 있다. 네, 확신에는 보면 알겠습니다. 오면 잽싸게 받아야지 그러면 그런가요?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받아버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내정된 사람은 누구라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감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종편에서 활약하시는 패널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누군가요? 예. 이름 까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누가 되니까. 많이 좁혀지네요. 예. 직업적 평론가입니까? 그런 하고 봐야죠 이제. 전 정치인이죠. 전 정치인. 갑자기 방송에 좀 주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예. 찾아보세요 지금 보면. 그래요. 전 김병준 교수일 것 같은데. 김병준 교수 민단 얘기가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김병준 교수는 처음부터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김병준 교수는 주변에 계속 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확정 안 짓는 건 뭐냐면 안에 비토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이름 많이 나온 사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근데 지금은 비토가 있어도 하겠다는 손드는 사람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가지고 다 안 하겠다는데 뭐. 이게 지금 그런데 어떤 걸 살펴봤냐면요. 김성태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비대위가 2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월이요? 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내년 2월? 내년 2월 8개월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비대위 2번 할 수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대위원장 이번에 추천받는 사람은 한두 달 내로 엎어질 가능성 큽니다. 제 생각에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비박 대 친박이 강하게 붙어 있는데 비박에서 추천한 비대위원장 올라가면은 친박이 잘하든 못하든 공격해가지고 끌어내릴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눈치 게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먼저 한 명 추천해라.
그럼 그 사람이 성과 없음을 이유로 쫓아내고 우리 사람 넣게 두 번째 턴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2월까지 같이 모른다는 얘기는 애초에 첫 번째 비대위 지금 가는 거에 사람들이 자신이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반전을 만들 만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비대위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다. 그래요. 5598번님이 혹시 전원책 변호사 아닙니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요 전원책 변호사 저 좋아하고 하는데 이분은 정당의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 약간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게 아니, 방송할 때 보면 시원하게 하면 재밌죠. 그러니까 다 때려잡으라 그러고 다 단두대로 보내라 그러고 다 무슨 뭐 잡아 넣으라 그러고 하면 편한데 정치 승계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요. 자유선진당에서 잠깐 정치하셨는데 사무총장 했었던가 대변인 하셨다가 대변인이었나요? 3일인가 4일 만에 이렇게 때려쳤습니다. TV조선 앵커로 가셔서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더더욱이나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앵커 하신 줄도 잘 몰랐어요. TV조선에서 잠깐 하셨죠. 손석희 앵커의 어떤 그런 맞상대로서 이렇게 세웠다가 뭐 좀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자천일 뿐이죠. 손석희의 맞상대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생각. 나름대로 TV조선에서 전략을 세웠던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또 개헌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서서 뭐 민주당에서는 좀 황당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황당하죠. 황당한데 사실은 개헌 얘기를 하려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도 이제 그 투표까지도 못 갔고 그때 말했던 것이 우리 6월 30일까지는 죽어도 하겠다. 그러니 믿어달라라고 한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6월 30일 이제 지난 거잖아요. 그랬으니 우리가 선거 때문에 좀 못하긴 했는데 늦었지만 선거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합시다. 논의합시다. 잘못했다. 우리가 약속 못 지킨 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개헌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 성대모사 잠깐. 대통령은 개헌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사실상 살다 김성태 대표 성대모사하는 사람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큰 정치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ST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ST 아니 근데 개헌은요. 저는 김광진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소선거구제 하에서 물론 선거구제가 개헌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소선거구제 하에서 민주당이 확실히 유리해진 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쪽의 추동력이 약간 좀 떨어질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는 좀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될 텐데 개헌을 국회에 떠넘기면 항상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입시제도를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되겠어요 보면은 안 되죠. 누구나 내가 대학 가는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도 그렇고 뭐 선거제도도 그렇고 아마 국회로 넘겨놓으면은 또 다시 이제 공전될 가능성밖에 없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가만히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에 약간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정의당에서 지난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4인 선거구제 하자 그랬을 때 민주당이 유리하다 생각하니까 안 도와줬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위원장님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빠르다. 좀 오래 방송을 쉬어가지고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3배 소주로 하시는 주제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안철수란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 또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 개헌안 얘기 나왔을 때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당내에. 그러면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자, 김광진 의원님, 어떻게 개헌 카드 받아야 됩니까? 근데 개헌이라고 하는 것과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선거구제 개편은 법률 개정안이죠. 법률 개정안이고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결정하고 논의하면 되는 문제인데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면서 그동안은 사실 크게 논의하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개헌에서 중시된 것은 이 정부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는 논쟁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각제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되는 아무런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유를 꺼내서 민주당이 반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4년 중임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선거제도나 선거구 제도의 변경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엮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요. 사실 내각제로 이행 가능성은 국민 정서상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내각제는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대통령은 되기 어려운 약간 인기 떨어지는 당내 세력만 있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름 3명 될 수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 총선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이게 게임의 룰인 건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관심이 클 겁니다. 만약에 그 이번에 중대선거구제였다면은 이준석 위원장은 또 당선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반대로 이제 자유한국당 빼고는 중대선거구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를 만약 그대로 대입한다고 하면은 제 당이기 때문에 좀 껄끄럽게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차피 중대선거구 하제에서도 성적이 안 좋았을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지금보다 아주 좋았을 겁니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했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은 많이 잃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만 열정적으로 임할 겁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빨라졌다고 그러는데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줄이면서. 근데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본인이 성적이 안 좋으면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시험 제도 바꿔가지고 하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요구가 그 당의 질의멸렬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제대로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그래도 몇 석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꼼수 2등 3등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몇 명 더 들어가자라고 하는 걸로 계속 국회로 공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국민들한테 심판받고요. 지금 그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 잘하시는 걸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1등 전략을 취해야지. 2등 전략으로 하면은 3등 되고 4등 됩니다. 그래서 좀 생뚱맞은 개헌안 제시이긴 하지만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합의되지 않는 것은 되지 않는 대로 해서 합의하는 것만 예를 들면 그 대통령 점심시간 이런 거 합의 못 이루면 그냥 일반적인 시민권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라도 개헌하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너무 빨리 저희가 말을 해가지고 뭐 지금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다면은 꽉 채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따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마무리하자고. 그러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정치의 그 하한기. 하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여름맞자의 하한기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한 2년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각 당별로 이제 체제 정비에 나서야 할 그런 때가 됐는데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그 차기 민주당 당대표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다보다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한 생각이 있고요. 사실 김부겸 장관도 그 꽤 유망한 카드였는데 본인이 그 발언하셨던 그 대통령의 그 발언 때문에 청와대에서 속내로 예를 들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정 정도 있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출마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상황에서 그 당으로 돌아가라면은 대통령이 다음 당 대표는 김부겸 장관으로 하라 이런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럼 이해찬 의원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해찬 의원 쪽이 어떻게 뭐 가깝습니까? 아니 뭐 그런 것과는 별도의 문제로 현재의 당내 상황과 또 저희 당은 이제 그 조직 표심보다도 당원들의 기본적인 표심, 권리당원 표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 당원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당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관리형 주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좋을 것인가 아니면 차기 주자형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려했을 때 이번 텀은 관리형으로 가는 것이 남아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훨씬 더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총선이 있고 나서 2년 지나서 임기가 마무리되니까 차기 대권 주자가 뜨면은 조기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분이 주자형이 당대표가 되면 자신의 대권을 위한 인적 구성을 좀 마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친박이었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런데 그 고민이 저는 이제 그 당시 경험해 보니까 잘못된 고민이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신다 하더라도 차기 주자는 잘 키워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 대표하면서 그때까지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많이 약했던 것을 당을 장악력을 높였어요. 장악력을 높이고 당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저는 이번에 대선 주자로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께서 또 뭐 지적받을 사안들이 있다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대통령을 위해서 관리형을 둬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뭐 약간 대선 주자면서도 관리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가 그 이후에 또 그 당대표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남아요. 저희가 당대표가 그 대통령 후보로 겸직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1년 전에 물러나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을 계산해도 예를 들면 이해찬 총리 이후에라도 1년 정도의 당대표 기간은 또 남기 때문에 그런 걸로 또 운영을 할 수 있죠. 예. 김광진 의원님 민주당 순천 지역위원장 응모했는데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비관적이 패배적이죠? 패배적이에요. 선거 한번 그 이번에 떨어져 봐서 알 텐데 이제 한번 떨어지고 나면 뭔가를 하는 게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요. 다음번엔 유세차 탈 수 있는 곳을 나가세요. 노원병 어떻습니까? 노원병. 거기 근데 저희 당 의원이 워낙 세가지고. 김성환 의원 이번에 대신 노원구청장 오랫동안 하셨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두 분이 차세대 진보와 보수의 리더가 되길 바란다는. 보수인 건 맞습니까? 보수죠 저는. 저는 보수. 네. 극중주의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보면 비박 대 친박이 강하게 붙어 있는데 비박에서 추천한 비대위원장 올라가면은 친박이 잘하든 못하든 공격해가지고 끌어내릴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눈치 게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먼저 한 명 추천해라. 그럼 그 사람이 성과 없음을 이유로 쫓아내고 우리 사람 넣게. 두 번째 턴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2월까지 같이 모른다는 얘기는 애초에 첫 번째 비대위 지금 가는 거에 사람들이 자신이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반전을 만들 만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비대위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다. 그래요. 5598번님이 혹시 전원책 변호사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요 전원책 변호사 좋아하고 하는데 이분은 정당의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 약간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게 아니, 방송할 때 보면 시원하게 하면 재밌죠. 그러니까 다 때려잡으라 그러고 다 단두대로 보내라 그러고 다 무슨 뭐 잡아 넣으라 그러고 하면 편한데 정치에서는 게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요. 자유선진당에서 잠깐 정치하셨는데 사무총장 했었던가 그럴 거예요. 대변인 하셨다가 대변인이었나요? 3일인가 4일 만에 이렇게 때려쳤습니다. TV조선 앵커로 가셔서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더더욱이나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앵커 하신 줄도 잘 몰랐어요. TV조선에서 잠깐 하셨죠. 손석희 앵커의 어떤 그런 맞상대로서 이렇게 세웠다가 좀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자천일 뿐이죠. 손석희의 맞상대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생각. 나름대로 TV조선에서 전략을 세웠던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까? 이 정도의 멘트였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저에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때문에 왜 기대를 하냐 뭐 이런 거 왜 기대를 하냐. 잘 하실 수도 있죠.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또 안철수 후보를 또 디스하시고 같은 당 사람들은 당 대표 경쟁 후보시잖아요. 출마하신다고 선언했으니까. 전 출마할 겁니다 이번에. 그래요. 어떤 기치를 내걸고? 아니 세대 교체든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 김광진 의원도 넘어와서 출마할 생각 있으면은. 그 당은 당 대표 공탁금이 얼마입니까?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번에 순회 경선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비싸서. 아니 왜냐면 김용민 씨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언제요? 새누리당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접수 좀 해보겠다 이런 거. 제가 사실 페이스북에다가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이름만이라도 올려달라. 도울 선생도 올라가고 저기 누구야 이국정 교수도 올라가는데 나도 올려달라.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공모 받던데 저희가 추천해드릴까요? 농담. 아니 방송 진행해야지 무슨. 자, 농담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요즘에 그래도 당의 문호를 대폭 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그래도 고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열어놨으면 있는 분들이 좀 나가주셔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가요?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고. 이정미 재판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름 좀 빼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거 예상 못하고 이름 언급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 번이라도 언질이라 드리고 그 그렇죠.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36명 무슨 또 이제 딴 방송 나가가지고 이재명 시장 칭찬을 좀 했더니만은 좀 쌍끌이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 분들이 왜 이렇게 싫어요? 이재명 시장 좀 신청했지만. 뭘 칭찬했어요, 근데? 어떤 면을 칭찬했어요? 아니 원래 경기도지사가 원래 정치인의 무덤이다. 그런데 이재명 전 시장과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돌파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분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좀 얘기했더니만은 별의별 게 다 달리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그래요. 김광진 의원님은
전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디스했다는 뭐 그런 평가가 있던데. 뭐 디스를 할 건 없고요. 예.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건데. 네. 가장 크게는 그때 이제 당선 인터뷰라고 네. 하는 모습을 보면 까칠한. 이게 까칠의 범주를 넘어서 좀 공직자로서의 그 품위가 좀 안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런데 생각인 나는 거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도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트럼프 좀 따라하려고 한 끼는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좀 더 가깝게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김광진 의원이 나쁘게 봤던 그 이벤트, 그러니까 기자 인터뷰를 거절하고 이런 모습은 약간 홍준표 대표는 말 자체가 좀 약간 너무 거칠어서 그렇지 트럼프 이미지가 잘 안 나거든요. 이재명 시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광진 의원님은 같은 당인데 그렇게 디스하시고. 아니요, 디스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평소에 엄청 디스해요. 디스라기보다 공직자가 그래도 품성이나 대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칭찬은 아니고 사실 이런 거였어요. 경기도지사 가면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한 단계 못 올라가고 나오는데 이재명 시장은 좀 다르지 않나요?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또 개헌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서서 뭐 민주당에서는 좀 황당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황당하죠. 황당한데 사실은 개헌 얘기를 하려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도 이제 그 투표까지도 못 갔고 그때 말했던 것이 우리 6월 30일까지는 죽어도 하겠다. 그러니 믿어달라라고 한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6월 30일 이제 지난 거잖아요. 그랬으니 우리가 선거 때문에 좀 못하긴 했는데 늦었지만 선거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합시다. 논의합시다. 잘못했다. 우리가 약속 못 지킨 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개헌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 성대모사 잠깐. 대통령은 개헌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사실상 살다 김성태 대표 성대모사하는 사람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큰 정치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ST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ST. ST. 아니 근데 개헌은요. 저는 김광진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소선거구제 하에서 물론 선거구제가 개헌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소선거구제 하에서 민주당이 확실히 유리해진 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쪽의 추동력이 약간 좀 떨어질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는 좀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될 텐데 개헌을 국회에 떠넘기면 항상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입시제도를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되겠어요 보면은 안 되죠. 누구나 내가 대학 가는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도 그렇고 뭐 선거 뭐 이름 흘리고 이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내정을 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약간 좀 시간 벌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건드리는 거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좀 있으면 김용민 씨 이름 나올 거다. 진짜? 나올 수 있다. 신에는 보면은. 알겠습니다. 오면 잽싸게 받아야지 그러면 그런가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받아버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내정된 사람은 누구라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감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종편에서 활약하시는 패널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누군가요? 이름 까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누가 되니까. 많이 좁혀지네요. 직업적 평론가입니까? 그런 하고 봐야죠 이제. 전 정치인이죠. 전 정치인. 갑자기 방송에 좀 주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찾아보세요 지금 보면. 그래요. 전 김병준 교수일 것 같은데. 김병준 교수 민단 얘기가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김병준 교수는 처음부터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김병준 교수는 주변에 계속 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확정 안 짓는 건 뭐냐면은 안에 비토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이름 많이 나온 사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근데 지금은 비토가 있어도 하겠다는 손드는 사람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가지고 다 안 하겠다는데 뭐. 이게 지금 그런데 어떤 걸 살펴봤냐면요. 김성태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비대위가 2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월이요? 네, 이건 사실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내년 2월? 내년 2월 8개월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비대위 2번 할 수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대위원장 이번에 추천받는 사람은 한두 자리로 엎어질 가능성 큽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